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부터 소개하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태입니다. 올해가 며칠 남은 줄 아세요, 장 최고위원? 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한 9일 정도 남았나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딱 9일 남았어요. 시간 9일밖에 정말 안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가는 한 해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그럼요. 예, 또 마무리 잘해야 또 내년에 또 좋은 또 해가 또 오니까요. 그럼요.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김용태 전 최고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예. 시작을 하죠. 예. 그 천하용인의 용 맡고 계시잖아요. 예.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예고한 날입니다. 예. 그리고 곧 창당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만 빼고 다 함께할 결심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천하람 위원장이냐 김용태 전 최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예. 김용태 전 최고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이 임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이제 할 단계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별은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인이 어떤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전후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뭐 응원을 하고요.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당의 다양성을 제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발표하신 거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하용인에서 용은 탈당하지 않는군요. 저는 뭐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그때만 해도 당내 사실은 혁신을 미정이지만 예. 탈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쪽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 확실하게 당에 남아서 혁신하겠다. 예. 즉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천하용인이 아니라 천하인이 되는 겁니까?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뭐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총선 전후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뭐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헤어질 결심 전 그러셔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헤어질 결심인가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천하용인과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천하용인 탈퇴 선언하신 거고요. 이준석 대표와의 이별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그렇지 않고. 사실 예를 들면 저는 당연히 한 분 빠진다고 했을 때 허은하 의원님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분은 탈당하시면 의원직 상실되거든요. 저는 천하람 위원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했어요. 저는 사실 천하람 위원장도 탈당할 수도 있다. 왜냐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준석 신당 또는 차라리 무소속이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이 순천에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허은하 의원 정도가 그래도 당내에서 남아서 현역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또 금요일 아침에 화려하게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이별 선언을 아니 하셨습니다. 뭐 이별 선언까지는 아니고 그 한 가지 결별. 말씀드리면 예. 지난해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 물론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의 의리도 중요하고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원칙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사퇴하지 않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에 맞았다라고 판단했었던 것이고 예. 지금 당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말씀하셨던 천하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원칙에 맞는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과 새로 탄생할 이준석 신당 간의 교두보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제가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창당하고 난 뒤에도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또 창당을 선언한 건 아니니까요. 또 그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에 나는 남겠다. 창당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속보를 전하면서 전하면서 또 이렇게 뉴스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군요. 말말말 시작해 보죠. 본론으로 갑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골라온 말부터 함께 할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뒤에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하면서 한 발언 그거 골라오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다. 그게 큰 차이다. 그걸 잘 이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왜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저 발언이 윤석열 아바타 인증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호. 지금 여당은 실천이지만 야당은 약속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당은 어찌됐건 행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행정부의 정책 논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엄연히 헌법이 헌정질서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의 이 입법 권한에 대해서 아주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엔 오직 대통령만 있다. 야당과의 협치, 입법부의 입법 권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비대위원장도 잘할 것 같지 않지만 저 머릿속에 이미 윤석열 아바타 인증을 저 말로써 하신 거라고 보고요. 또 언론에 뭐 독해졌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아니 언론에 그러니까 마음이 독해졌다 하면서 마음이 언론과 독해졌다. 뭐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론에 독해지실 게 아니라 권력에 독해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저 발언이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 감각과 인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봅니다. 장경태 의원께서 너무 피해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은 대통령제 하에서 삼권 분립 하에서 당연히 통치 권한 이런 행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이었지 뭐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이 국정의 운영권을 행정 권한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셨던 거고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딱 일주일 전 이 시간만 해도 정말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사표 내고 비대위원장 지명이 완료가 된 완전 결정된 이 상황이 일주일 만에 벌어질 거라고 사실 상상하지 못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듣겠습니다. 장경태 최고. 저는 일석이조 비대위라고 봅니다. 일석이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우세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심판받게 되는 내년 총선으로 아마 한동훈 전 장관도 심판받을 거라 보고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그래도 좀 똑똑한 정무 감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는 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감각이 없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명백하게 이 소위 김용태 전 최고마저도 이준석 전 대표와 이별 선언을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굿바이 윤석열을 외치지 못한다면 본인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4개월로 국한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은퇴하시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석이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패키지가 돼서 지겠구나. 그렇죠.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심판한 선거인데 지금은 윤석열 플러스 이제 별천 부록으로 한동훈 부록이 따라와서 심판받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총선 패배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 미래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능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학폭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총선까지 패배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뭐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원 플러스 원 패키지 그렇죠. 총선이 됐다. 패키지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입장. 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동훈 전 장관이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어떠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을 보기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원래 한동훈 다음을 또 보여주시면서 별을 딸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으로서도 중요한 시점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다음을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다음? 예, 한동훈 다음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장경태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하고 똑똑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웠고 그렇게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면서 야당을 상대로 옥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도의 확장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빚이라든지 희망이 없는 거에 대한 것이라든지 굉장히 불안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민생 문제에 있어서 그 한동훈 장관의 스마트함을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당과의 싸우는 것보다는 그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데 한동훈의 스마트함과 똑똑함을 쓰신다면 저는 충분히 중도층의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하신 그것을 포함해서 중도 확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할 산들, 다시 말해서 성공의 조건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다. 그렇죠. 총선에서 진짜 이렇게 했는데 승리하면 정치 경험 하나도 없이 등판했다가 성공하면 진짜 뭐가 되는 거고 대선 직행. 그렇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총선 실패하면 그대로 짐 싸서 집에 가는 상황이 된다. 뭐 아니면 도란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되기 위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장경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것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두 가지만 좀 짚고 싶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대위원장 내정자. 사실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뭐 의총에서 선출이 되든 상임정국위원회 선출이 되든 아니, 이 전국이 새로운 열릴 겁니다. 권력,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정당의 지도부는 선출인 거잖아요. 국민이든 당원이든 선택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내정을 했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상임 고문단이 내정한 겁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관 주랭랑을 쳤습니다. 오전에 이 비대위원장 수락 입장이 심지어 현직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나갈 얘기입니까? 사퇴하시고 나서 뭐 수락을 하든 뭐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수락 기사가 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장관 이임식. 이거 장관 주랭랑 친 거죠. 법무부 장관이 단 하루 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대위원장 내정자이자 장관 주랭랑 장관이 됐다라고 엄중하게 좀 꾸짖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두 가지 선행 조건, 그러니까 성공적인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굿바이 윤석열, 굿바이 김건희를 외치시면 됩니다. 아, 굿바이 윤석열, 굿바이 김건희. 왜냐하면 일단은 뭐 2012년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2012년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었던, 완전히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완벽하게 이명박 정권과 단절하고 절교하고 절교를 사실상 선언하고 뭐 김용태 전 최고처럼 이별도 잘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바꿔간 거, 그 당시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으로 바꿔간 거 아니겠습니까? 굿바이 MB 했다. 근데 그렇죠, 굿바이 MB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누가 봐도 측근 공천, 검사 공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온다면 굿바이 윤석열 외치면서 검사 배제, 측근 배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굿바이 김건희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못했던 거라면 김건희 특검법 28일 날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제2표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비대위원장을 원할 겁니다. 아마 보수든 중보든 중도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의 결별 선언이 아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매우 중요한 선행 조건일 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성공의 조건, 김용태 전 최고는 뭐라고 보세요?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동훈 다음을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뭐 굿바이 윤석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당의 역할 좀 너무 한쪽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당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정당이고 당정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국민들도 사실 보기 싫어하실 거예요. 당정 간에 대한 관계는 무한 책임이고 여기서 안정을 원하실 거고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당의 역할도 원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경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여당
그러니까 삼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쓴소리를 제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여당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저는 그 비대위원장의 성공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말씀드릴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또 대통령하고 이런 국정에 대한 홍보도 또 잘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오실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잘 나갈 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 대통령하고 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할 말은 우리가 하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쓴소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시절부터 같이 해왔고 또 예. 검찰 문화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의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 해낸다면 전 그런 결심과 그런 결기도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못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정자도 예. 개인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이고 예. 정권의 운명도 위태로워질 거고요. 예. 국민들도 굉장히 다 피해를 입으실 거예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예.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는 예, 상황인데 예. 어떻게 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오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건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요. 그런 계속 것을 야당이 주문했던 거. 여당이 주문하면서 예. 더 먼저 주문하면서 앞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 리스크를 문제 없도록 관리하겠다. 예. 이런 식의 약속을 통한 설득 과정은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특검법을 수용하자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이미 약법이라고 그 문제는 말했어요. 여러 가지 또 국회 내에서 좀 논의가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현실적으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한다. 예, 어쨌든 최소한 그러한 식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여당도 어려워질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정자, 지명자라고 할까요? 지명자도 결과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자, 생각됩니다. 이 질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그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28일에 통과가 되잖아요. 뭐 야당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는 지금 숫자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이제 악법이다 해서 이걸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뭐 감찰관 도입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총선에 이게 쟁점이 되면 안 되니 총선 후에 하자. 그땐 반드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악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악의 검사였고 악의적 수사를 했습니까? 최순실 특검법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언론에 대한 브리핑 권한도 당연히 언론에 대한 브리핑 권한 최순실 특검과 김건희 특검 동일하게 있었고요. 또 특검 추천 특별검사 추천 권한에 대해서도 비교섭단체까지 다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특검 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다 그러면은 악법에 의해서 악의적인 수사하신 분들입니까?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정은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냈는데 그걸 악법이다?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첫 비대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26일 날 이제 예. 뭐 내정자인지 지명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내대표 지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내정하고 누가 지명할지 지명자가 모르겠는데 많은 뭐 편인 것 어찌 됐건 네. 원래는 김기현 대표가 원래 당 대표가 지명을 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보통 사퇴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대행 아무튼 회복 진행할 수 사퇴하시는 것까지 있습니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해도 안 가지만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첫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결정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본회의장에서 과연 표결에 참여하실지 아니면 또 표결에 퇴장하실지 네. 아니면 또 제2표결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물론 거부권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를 거부권 행사한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했던 뭐 지금 디올 명품백 이것도 모르고 있고요. 반환용 창고가 있긴 합니까? 대통령실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되는 게 뇌물죄에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반환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특검법에 심지어 이 내용 명품백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특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는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디올백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저도 한 말씀만. 자, 드려도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악법 이런 말씀은 저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특검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저희에게 더 불리한 측면이 있고,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거부권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야당의 요구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로 볼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 큰 산은 특검법이 되겠구나. 이것만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 김용태 전 최고가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지요. 이건 SNS 발언이어서 제가 대독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SNS 발언을 골라오셨는데, 민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임정당이 XX 하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 라고 썼다가 수정을 나중에 했습니다. 예. 자, 이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말은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벌써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셨고, 글쎄요, 국민의 눈살 찌푸리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 아마 본인께서도 문제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한번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을 거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세 최고, 뭐 이거 두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네. 정치인들은 성인지 감성과 어떤 청년인지적 감성 등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적절성을 아시고 좀 수정하신 것 같고요. 어떤 연유에서든 뭐 잘못 썼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유감 표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두 분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예. 민영배 의원의 발언, 뭐 이 무슨 정당 이라는 표현은 많은 난임 부부들 생각했을 때도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두 분과의 마지막 말말말 코너였어요. 굉장히 더웠던 여름부터 예. 쭉 같이 달려왔고, 이제는 이제 출마를 위해서 또 두 예, 분이 예. 활동을 열심히 지역구에서 하게 되실 텐데, 마지막으로 뉴스쇼 청취자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김용태 전 최고.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여의도의 시각을 잘 풀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충족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출마 예정 지역이 포천 가평 지역인데 가평군 공무원분이 이 CBS 김현정 라디오로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지역에 또 가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가평에서 주민들과 이제 또 열심히 민심 전달하고 이 역할 하겠다. 예. 포부 밝히셨어요. 장경태 최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랬는데 정말 통과를 못 시켜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이 유가족분들이 오체투지하고 계세요. 이 추운 엄동설안이 길바닥에서 정말 큰절을 계속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올해만큼은 작년에도 엄청 추워서 고생하셨거든요. 사고제 등을 포함해서. 올해는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 28일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쇼 청취자들께 네, 우리 뉴스 청취자들께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너에서는 인사를 뭐 나누지만 인터뷰로는 두 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말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